안녕하세요. 오늘도 방구석 에드워드입니다. 요즘 그 부정선거가 정말 핫하죠. 저는 부정선거가 4.15 선거 직후부터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사실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더욱더 이제 부정선거가 이슈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안 믿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본인이 안 믿겠다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열렬 지지자라서 나는 죽어도 부정선거 못 믿겠다가 아니라 나는 안 믿는다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어떤 설명이 좀 부족해서 내가 이걸 잘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늘 하면서도 좀 이렇게 답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꿀팁처럼 여러분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부정선거의 증거는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걸 우리가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어떤 질문, 반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 하나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제 이 개수기, 분류기 이런 거 이름으로 불리는 기계들이죠. 여기 옆에 있는 이 뭡니까? 빳빳한 신권종이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신권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도 설명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신권투표지, 소위 형상기억종이로 만든 투표지고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투표지인데 오히려 이게 가짜냐? 왜냐하면 선관위는 형상기억종이를 쓴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이게 가짜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건 접었다 넣은 투표지고 나는 안 접어서 넣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는 투표장 가면 접도록 법도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 접어서 넣습니다. 그런데 안 접은 투표지가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수백 장, 수천 장이 빳빳한 종이처럼 쌓여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긴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안 접어서 넣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사진 자체에서 이 사진이 또 다른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투표를 해보면은 아실 겁니다. 투표 종사원들에게 우리가 종이를 건너봤죠. 그럼 벌써 두세 사람이 손을 거칩니다. 그리고 내가 도장을 찍고 그것을 내가 안 접었다고 칩시다. 안 접고 투표지에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었는데 그 안에 다른 투표지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투표지가 섞이죠. 그리고 그 통이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면 개표장에서 그 통을 엎어서 투표지를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분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빳빳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나는 안 접어서 넣고 안 접은 종이는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반론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만은 이럴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투표지를 이제 투표가 끝나고 그날 개표장에 가면은 표를 쏟아 놓고 이렇게 어차피 종이가 흥크러져 있으니까 이걸 한 장 한 장 이렇게 쌓습니다. 이렇게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쌓을 때 누가 한 번도 안 접은 종이만 투표지만 따로 분류를 하고 접었던 투표지만 따로 분류를 하나요? 아닙니다. 있는 대로 그냥 100장 단위로 계속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겨진 투표지와 정말로 한 번도 안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빳빳한 종이가 존재할 수 있다고 치면은 이 종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투표 사무 종사원이 그날 빨리 일을 끝내야 되는데 보통 밤 11시, 12시 되면 대충 투표 결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투표장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려면은 우리가 보통 투표가 6시까지라고 돼 있지 보통 7시 정도에 마무리하고 투표함이 그 개표장이 8시, 9시쯤 들어와서 그때부터 엽니다. 그때부터 열어서 이걸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거를 보고 빳빳한 건 왼쪽에, 구겨진 건 오른쪽에 이렇게 분류를 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렇게 빳빳한 종이와 구겨진 종이가 분류가 되어 있다는 이 자체가 또 다른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들이 나는 안 접었다. 오케이, 이거 안 접었다 이겁니다. 네가 안 접은 종이가 많다고 치자. 그러면 안 접은 종이만 따로 분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면은 대부분 수긍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철수 같은 사람들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사람들도 꽤 많이 제가 만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많은 부정선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요즘은 오히려 더 쉽다라는 겁니다. 왜? IT 때문에, 해킹 때문에, 컴퓨터 때문에 오히려 부정선거를 만드는 게 더 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르코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나르코스가 뭐 시즌 1도 있고 2도 있고 이런데 둘 다 굉장히 재미있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정말 뭐 넷플릭스 최고의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물인데요. 이 나르코스 멕시코에 보면은 부정선거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갱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해킹도 아닙니다. 그냥 대놓고 컴퓨터로 조작을 합니다. 컴퓨터로 득표수를 조작을 해서 대통령을 바꿉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들을 사람들이 제기하고 재개표를 요구하고 막 소요가 벌어지자 실물 투표지를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실물 투표지들 다 불을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난번 우리가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선거 소송을 했는데 6개월 안에 재검표를 하고 선거 투표가 소송이 다 끝이 나야 되는데 소송을 몇 년 끌었지 않습니까?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표지가 실물이 없었던 겁니다. 설마 사람들이 열어보자고 할지를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 100% 뭐 관련이 있다고 말하기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올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화제가 있었죠. 아실 겁니다. 투표원과 관련된 곳에도 화제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르코스 영화를 보면서 4.15 총선 생각이 그대로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나르코스 영화 소개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아실 겁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 사례들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데가 기르기스탄이죠. 얼마 전에 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던 날 그 기르기스탄의 새로운 대통령,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대통령이 된 분과 정상회담을 하고 그날 저녁에 계엄을 선포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그 뭐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던 사람, 선거연수원에 있던 사람 99명을 뭐 일본에 데려갔니 어쩌니 하면서 문제되는 것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같은 국가들도 있고요. 이라크도 있고요. 이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부정선거, 최근에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한국산 투표 기계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최근에 밝히기 시작한 A웹이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A웹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느냐?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또 이럽니다. 사람들이. 이런 데는 후진국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국가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부정선거를 물리친 기르기스탄이 우리보다 더 민주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국가들은 못 믿겠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냐라고 할 때 내가 이런 나라를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고 불리고 가장 선진국인 미국도 부정선거를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밝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거 전부터도 자기가 지난번에 부정선거에 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저께 취임식이 있었죠. 취임식에도 비공식적인 연설에서 거의 40분을 부정선거에 대해서 할애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부정선거가 없나요? 후진국에서만 부정선거가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 올리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거 또 달리 영국이 미국 대선에 이번에 개입해서 지금 뭐 노동당원들이
몇백 명 고소당한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두 사람 특징이 뭔지 압니까? 공통점이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말 틀딱 할아버지들, 틀딱 노인네들이 틀딱 유튜브 보고 그거 유튜브 보고 믿어서 부정선거를 믿느냐? 그런 바보들만 부정선거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자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이 두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계엄 이후에 부정선거가 이슈가 되는데 그냥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무가내로 안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제가 얘기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보다 네가 더 많이 알고 있냐는 겁니다. 이 국가가 돌아가는 시스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서 알아낸 정보보다 당신이 더 많이 안다라는 자신이냐라는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를 안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뭐라 그러죠? 말이 안 통하는 부류가 한 부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야바위에 속은 사람들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야바위에 속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야바위를 하고 나서 내가 돈을 잃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사기를 당했다.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멍청하다라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사기를 당한 멍청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즉 내가 뭔가를 잘못 봤다. 내가 실수를 했다. 저기는 사기판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운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사기 자체를 부정을 합니다. 왜? 내가 사기당한 바보라는 걸 인정하기 싫으니까요. 이런 부류들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참관인으로 가봤는데 절대 부정선거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렸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사람들 정말 자주 보는데요. 자, 봅시다. 여기가 개표장입니다. 이런 식의 개표장이 이렇게 생긴 것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개표장들입니다. 실내 체육관 하나입니다. 하나를 다 씁니다.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나요, 내가? 내가 못 봅니다. 어차피 못 봅니다.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저기서 무슨 소란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요. 큰 소리가 안 나면 저기서 뭘 하는지도 아무도 알지는 못합니다.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개표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당신들이 알 수 있나요?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이거 참관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거를 뭐 다 놓치겠느냐? 아니죠. 다 놓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본인만 못 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항의 안 했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정선거 잘 아실 건데요. 개표소에서 정말 많은 소동들과 항의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개표를 하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서 항의 안 했냐고요? 항의하는데 무시당하는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밀어붙이고 억누르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각서 쓰라는 거 정말 많죠? 밖에 나가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촬영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정말 각서 많이 쓰게 하고 그냥 항의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당신만 보고 우리는 못 보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개표장에서 정말 많은 항의를 하면서 이게 의심스러우니까 이런 사진들을 찍어 오는 겁니다. 이런 뭐 빳빳한 종이 투표지뿐 아니라 정말 많은 영상과 사진들이 존재하는 걸 부정선거를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정말 끝도 없이 될 수 있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습니다. 왜 특히 최근에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본이나 부방대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은 것들 다 사진을 찍고 항의를 합니다. 근데 항의는 다 무시당하지만 이 증거들은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야, 정말 자기만 못 보는 겁니다. 자기만.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고 봐도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항의를 했더니 그때 찍은 영상이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부터 이게 4.15 때의 영상이죠. 개수기를 켰다가 문제가 돼서 껐다 키니까 표가 갑자기 몇백 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기만 못 본 겁니다. 자기만은. 껐다 켜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던 겁니다. 이 개표 종사원이 뭐라 그럽니까? 이름표도 없네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1810표가 맞는데요. 뭐 기계가 오류가 나면은 1680표로 찍힐 수도 있고요. 그냥 원래 그런 겁니다. 이러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왜 못 봤느냐? 자기가 눈이 나쁘고 자기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봐도 모르는 겁니다. 개표 사무원으로 종사했었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천만에요. 왜 저런 사람들은 다 저런 증거를 찍고 오고 영상을 찍고 오고 사진을 찍고 오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은 뭐 미친 사람들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분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이런 증거도 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지난번에 4.15 총선 때 무효인 투표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 투표 그 감시하러 들어가셨던 분이 무효인 투표지 6장을 들고 나와서 민경욱 의원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거 부정선거의 증거다. 그래서 민경욱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 무효인 투표지, 부정투표지 6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투표지를 들고 나온 그 종사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인데요. 구속당했습니다. 이걸 들고 나왔다 구속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 실형을 살았습니다. 1년 6개월을. 구속당하고 수사할 때 보면 주변 사람들 다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를 없애버리려고. 이 투표지를 6장을 들고 나왔다는 사유로 1년 6개월을 교도소에 살았던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6장을 들고 나왔는데 그러면 개표가 완료가 됐어야 되나요? 아니죠. 개표가 완료가 되면 안 되죠. 표가 없지 않습니까? 배부한 표하고 실제로 개표해서 통을 열어본 표하고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투표였다며 6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표가 완료가 됐죠. 우리가 6장을 들고 나왔는데도 몰랐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몇 표가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6장을 들고 나왔는데도 몰랐다는 건 6장을 더 넣어도 모른다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가 못 봤다고 해서 세상에 없는 게 아닙니다. 공기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개표 사무원으로 종사했는데 그럴 일 없다는 분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 이걸 다 볼 수 있냐고. 저런 항의들이 있었던 건 당신은 들은 적이 있냐고. 본 적은 있냐고. 6장을 들고 나왔는데 표가 6장이 모자란데 개표는 종료가 되고 그 들고 나왔다라는 사유로 징역 1년 6개월 삽니다. 요즘 사람 죽이도 1년 6개월 안 살고 나온 사람들 제가 뉴스에서 종종 봅니다. 제가 오늘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들을 다 설명하고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거의 100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내면서 보니까 가장 안 믿는 사람들이보다 하다 보면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류들이 신권투표지도 나는 안 접었었는데 라는 사람들, 요즘 세상에는 부정선거가 있을 리가 없다라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개표 사무원으로 혹은 참관인으로 가봤는데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라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걸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거 위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부정선거를 아시는 분들이니까 대충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 3가지 제일 설득이 안 되고 가장 자주 만나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제 나름대로 설명해본 경험상 꿀팁이라고 만든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